기온이 뚝 떨어진 프랑스 파리. 하지만 몽마르트 언덕은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열정으로 온기마저 느껴진다. 사람들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은 조용한 골목. 길모퉁이에 자그마한 양말 가게가 있다. 현재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한국 양말 가게 세기삭스를 4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파리에 공부하러 온 예술을 사랑하는 유학생. 춥고 배고프던 시절 양말 회사를 운영하던 아는 형님의 도움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된다. 제가 이제 어학을 할 때 되게 힘들게 사는 것도 너무 잘 아셨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보내줄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양말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양말을 거의 한 700켤레 정도 보내주시고, 나머지 박스에는 소주랑 담배만 가득 채워서 보내주셨거든요. 다른 거 없이. 그래갖고 너무 큰 선물이었고, 사실상 그거를 다 신기도 역부족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주고, 유학생들도 주고, 외국 친구들도 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아이템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은 했죠. 했는데 주말이면 양말 보따리를 들고 거리로 나가 장사를 했다. 평일에는 대형 상점의 한 귀퉁이를 빌려 양말을 팔았다. 월세가 싸면 위치가 안 좋고, 위치가 좋으면 월세가 비싸고, 몽마르트 언덕에 가게를 열기까지 3년 동안 30개가 넘는 점포를 둘러봤다. 여기가 정확히 한 31번째쯤 딱 봤는데 탁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메인 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월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고. 알록달록 개성 만점의 양말들. 우연히 길을 지나던 사람들도 세기 씨의 가게 앞에만 서면 걸음을 멈춘다. On a trouvé ça original, un magasin vraiment que sur ça et pas, avec pas d'autres produits. Souvent, en France, on n'en voit pas beaucoup. Spécialisé dans les chaussettes. 지금이야 유학생에서 어엿한 사장님이 됐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창업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너무도 많았다.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양말을 팔면 대박이 나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이었다. 행정 처리가 워낙 느리고, 그들이 말하는 서류를 똑같이 준비를 해 가도 어떤 사람은 통과가 되고 어떤 사람은 통과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왔던 사람이라면 이 개념부터 이해를 하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말도 안 되는 좌절을 겪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이어가지를 못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너무 수없이 겪은 거죠. 가게와 집 월세를 내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사실 남는 돈은 별로 없다. 큰 욕심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동안은 사업가로서 내공을 다진 시간. 이제는 조금 더 큰 욕심을 내보려 한다.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더 높은 가격에 좀 더 말씀드린 정말 패션 피플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들을 다양하게 셀렉을 하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리를 잘 잡는다. 그러면 뭐 진짜 2호점이라든지 3호점이라든지 그렇게 펼쳐나갈 생각도 충분히 있고. 폴란드 유명 배우, 국민 래퍼, 그리고 파워 블로거까지. 폴란드에서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스타들의 공통점은? Wszystkie te projekty są bardzo dobre, są bardzo nowatorskie i wciąż się trzymają czasu, stylu i wszystkiego, co jest na rynku optycznym obecnym. 폴란드는 물론 유럽 패셔니스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안경. 놀랍게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중에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유럽 시장과 세계 시장을 공략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가 출발점이었고요. 7년 전 대기업 주재원으로 폴란드에 온 김동진 대표.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무료한 일상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그렇다면 사업 아이템은 어떤 게 좋을까? 블루오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곳,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 있기 마련이다. 안경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인으로 안경 제조하는 나라가 한 6개국 정도 되고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정도를 메인 제조 국가로 보는데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너무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야말로 보따리 장수로 시작했다. 한국에서 안경을 사다가 폴란드 전역 시골 안경원까지 팔러 다녔다. 1년 만에 주행거리 4만 킬로미터.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안경 디자인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할 때 보통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원화 가격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율을 반영을 해서 초기 가격을 결정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살면서 안경 가격들을 실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보된 추가 마진을 품질을 개선하는 데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에 더해져 패셔니스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장의 무기는 독특한 디자인이다. 안경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김 대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단다. 그 열정 덕분일까? 출시된 지 3년 만에 전 세계 19개국에서 판매될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10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 안경 전시회. 김 대표의 안경은 유럽 패셔니스타들에게 단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굉장히 믿을 만한 안경을 똑똑하게 굉장히 잘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이어나가고 싶고 그게 저의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현재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아직은 우연일지 필연일지 모르는 해외 창업의 길. 하지만 분명한 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을 지켜갈 거란 것이다. 학생과 교사들이 모여 교육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은 핀란드.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늘 1위를 다투는 교육 강국입니다. 한국 교육가들이 핀란드의 교육 체계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핀란드에서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동포 류선정 씨가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선정입니다. 지난 1968년부터 이른바 교육개혁을 시작한 핀란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공교육 중심이면서도 학생의 행복도도 높고 학업 성취율도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든지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거가 교육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남을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서 마련한 규칙들을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더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부분을 잘 발현하고 있는 게 핀란드 교육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핀란드의 교육 철학에 매료된 류선정 씨. 지난 2013년 4년째 잘 다니던 증권사를 관두고 무작정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관두고 택한 모험에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막상 핀란드에 와보니 생각보다 교육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핀란드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해보니 이게 정말로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많은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외 교육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핀란드 교육을 정말 많이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데 어떤 한국과 핀란드 교육 간의 연결을 하는 이런 교육연구센터가 아직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국 교육에 발전되는 역할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경험한 류 씨지만 핀란드의 업무 환경은 많이 달랐습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일하는 건데요. 이런 업무 환경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핀란드의 교육과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훨씬 더 세세하게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팔로워 입장에서는 이제 주어진 매뉴얼대로 뭔가 이걸 빠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목표가 되는 반면에 핀란드에서는 좀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개개인에게. 그러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목적을 완성하는 거는 나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체크 사항이나 어떤 평가가 없더라도 오히려 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어진 자율성을 바탕으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좀 유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핀란드가. 류 씨는 국제교육 전문가를 꿈꾼다면 무엇보다 현지 환경을 이해할 것을 조언합니다. 내가 만약에 교육업계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핀란드 교육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럼 핀란드 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테고 그 내가 상품으로서 수출을 하려는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양쪽을 보고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소개가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 커스터마이즈해서 들어가야지 그 나라에서 또 효율성이 있을 건지를 고민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가 교육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면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핀란드의 교육 문화나 체계를 실제 한국 교육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연구했다는 류 씨. 앞으로는 한국 교육의 좋은 점도 핀란드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데요. 언젠가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를 잇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길 꿈꾸고 있습니다. 무대를 가득 메운 대금의 깊은 울림. 호주 원주민 전통악기 디저리드에는 우리나라 명창이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보탭니다. 멜버른에서 동서양의 음악이 만났습니다. I haven't had a great deal of experience with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but it was tremendous today to see the music and the singing, and I thought it was tremendous. It's really fantastic. 이번 공연에선 한국과 호주, 말레이시아에서 온 연주자가 한데 어우러졌는데요. 국경을 뛰어넘어 화려한 변주곡의 향연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호주 전통음악, 그리고 호주의 재즈,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악이라는 그런 아주 다른 전통음악이 만났을 때 문화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즉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신명나는 큰 북 공연이 시작되자 너도 나도 바쁘게 사진을 찍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 전통술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도 홍주, 안동 소주, 인삼주 등 팔도강산 특색을 가진 우리 전통술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현지 조류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So I know if I owned a restaurant, I would want to have some products in my restaurant for the Korean, for my Korean guests. 한국적이라서 이번 한국 문화, K-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술을 미국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 합창단이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박수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한글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입니다. 로테르담 한글학교에서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 정말 제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학 교수법에 대한 내용들을 또 토론하고 배우고 또 서로 간의 정보도 공유하는 그러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3개의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커지면서 동포들은 자녀에게 우리말과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며 이번 행사에도 동포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